안녕하세요. 듣기만 해도 올라가는 경제 상식, 경제를 듣자 시간입니다. 오늘은 2025년 5월 7일에 있었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. 연합인포, 맥스,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여러 기사들을 저희가 쭉 훑어봤는데요. 여기서 나온 핵심 내용들, 앞으로 경제를 보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쏙쏙 뽑아왔습니다. 여러분 주목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파월 의장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을 움직이니까요.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랑 연준의 속내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악해보도록 하죠. 네. 가장 먼저 나온 건 역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었죠. 4.25에서 4.5% 수준 이걸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다들 예상했던 거 아닌가요? 맞아요. 동결 자체보다는 왜 동결했는지가 중요하죠.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. 근데 또 고용시장은 최근 좀 주춤하다.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했어요. 보내주신 자료들 쭉 보면 결국 이게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. 이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아, 그렇군요. 네,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인플레를 다시 자극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경기 침체 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양쪽 다 위험이 있다는 거죠. 인플레이션 잡는 거랑 실업률 관리하는 거 사이에서 참 고민이 깊어 보이네요. 근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좀 흥미로웠던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관세 정책 있잖아요.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직접 언급을 했단 말이죠. 이게 앞으로 금리 결정에 정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신호로 봐야 할까요? 네.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파월 의장이 그냥 관세는 물가를 올릴 수 있다. 이 정도가 아니었죠. 이게 만약 현실화되면 금리 인하 시점이 최대 1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. 이렇게 구체적인 가능성까지 언급했거든요. 1년이나요? 네. 여기서 이제 여러 기자들을 종합해보면 파월 의장이 강조한 건 이거예요. 관세가 단순히 물가만 올리는 게 아니라 동시에 기업들 비용 부담 늘리고 또 교역 위축시키면서 실업률까지 높일 수 있다. 이 점을 지적한 겁니다. 아, 물가랑 실업률 둘 다 안 좋아지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연준의 핵심 목표 두 가지. 물가 안정하고 완전 고용. 이 두 개를 다 위협하는 복합적인 리스크다. 이렇게 본 거죠. 물론 이게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게 보다는 통화정책 운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. 이걸 경고한 걸로 봐야겠죠. 물가도 오르고 실업률도 같이 오른다. 이거 듣기만 해도 좀 그런데요. 혹시 이게 요즘 시장에서 걱정하는 스태그플레이션? 네.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?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일까요?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파월 의장이 직접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을 쓰진 않았어요. 근데 인플레이션하고 실업률이 동시에 목표에서 벗어나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정책은 달라질 거다. 이렇게 답했거든요. 아, 가능성을 열어둔 거네요. 네, 이게 뭐랄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. 이렇게 읽힐 수 있는 거죠. 물론 지금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다. 이렇게 단정한 건 절대 아니고요. 하지만 만약에 관세 부과 같은 그런 외부 충격이 실제로 온다면 그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, 이걸 연준도 보고 있다. 이런 중요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. 결국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 하나하나가 더 중요해졌네요. 맞습니다. 무게가 달라졌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 불확실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은 금리 인하든 인상이든 서두르지 않겠다.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. 이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다.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? 그렇습니다. 파월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. 데이터, 특히 인플레이션이 2% 목표를 향해서 쭉 내려가고 있다는 더 확실한 증거, 이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지금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, 이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투자나 다른 경제활동 계획 세우실 때 연준의 이런 신중한 태도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. 네, 정리해보면 연준은 기준금리는 일단 묶어두고 앞으로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보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. 이런 거네요. 진짜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이 좀 드네요. 네, 키워드를 꼽자면 불확실성 속에서 데이터를 보며 신중하게 가겠다 이거죠.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이제 연준의 나침반이 될 겁니다. 그걸 보면서 조심스럽게 길을 찾아가겠죠. 네,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경제 보는 눈을 키우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
앞으로 몇 달 동안 나올 경제 지표들 중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거나 혹은 올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, 스모킹건이라고 하죠. 이걸로 삼게 될 가장 중요한 딱 하나의 지표는 과연 뭘까? 이게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일까요? 아니면 고용 보고서일까요?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한 다른 변수가 될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. 그 과정 자체가 경제의 큰 흐름을 읽는 아주 좋은 훈련이 될 겁니다. 오늘 경제를 듣자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